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씨는 더워도 오늘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들이대. 요즘은 저쪽에서들 많이 들이대서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자, 오늘은요 청취자분들께 이런 문자를 이 정치 파발마하면서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관련된 그 비선 논란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네 글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갖고요 스크린 골프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이용권 방출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자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행 논란 최진봉 교수께서 좀 개요를 좀 짚어주실래요? 네, 그 이번에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인이 함께 동행을 해서 숙소를 함께 사용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가는 건 먼저 갔는데요. 돌아오는 걸 공군 1호기 대통령 그렇죠. 전용기를 함께 타고 왔다. 민간인은 인사 비서관의 부인이고, 예, 신모 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신 씨 일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고액 후원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7월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경선 후보의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 신 씨하고 이분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고액으로 후원을 했는데 얼마씩을 했냐면 1,000만 원씩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2,000만 원의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이 후원이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분 남편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거든요. 이분도 네. 검찰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남편의 어떤 뭐랄까요, 인사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모 비서관 부부의 중매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예, 했다는 그렇게 했다고 보도가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봉규 평론가님, 예. 네. 어떠세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 입장은 기타 수행원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일단 그 지금 중매 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원정 때 순방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하시면은 그 저 윤창중 그때 대변인의 대변인이었죠. 그 가이드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어서 현지에서 그때 이제 채용한 거는 말하자면 그것도 기타 수행원이죠. 가이드가 됐든 통역이 됐든 이제 그런 수행원들이 붙는데 현지에서 붙으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일단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 보고 영어 잘한다고 해서 뭐 프랑스어 잘한다고 해서 모를 수 있고 이게 또 정치 노선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선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저 최진봉 저쪽 사람을 갖다 꽂아놓으면 꼬투리 뭐 하나 없나 해가지고 이걸 트집자 사진 이상한 거 올리고 막 편집해서 올리고 이럴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중매 섰겠다. 아니 저도 그 중매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이 뭐 하면 다 믿어요. 왜냐하면 중매까지 서줬는데. 중매가 중요한 게 얼마나 아니고. 믿을만 합니까? 자, 기타 수행원인데. 이봉규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없지. 드는데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됩니까? 믿음이 가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타 수행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갈 수 있어요. 어느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정상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정상하고 정말 친분이 있고 잘
아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분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기타 수용원에 데려갈 수 있죠.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친분이 작용해서 이분이 간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한방병원의 이사장으로 계세요. 그럼 이분이 과연 기획 업무라든지 아니면 행사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니 십몇 년간 또 하나는 국제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10년 사셨고 영어를 잘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 영어도 외국에서 영어지만 13년 그 국제 제가 업무 이런 걸 많이 한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방병원에 관련된 뭐 세미나 이런 걸 기획하신 거예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획하는 것과 이건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럼 공무원 중에는 없었을까? 왜냐면 외교부 직원 중에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 데려갔으면 전혀 문제가 알겠습니다. 없는데 친분 있는 분을 데려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올 테니까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근데 국회에서 이번에 하나만 짚으면 예. 그 다자회의잖아요. 다자회의는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몇 개국입니까? 그리고 해외 국제 이벤트를 많이 그 기획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다자회의에 김건희 여사는 이런 무대 처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이니까. 그런데 혹시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벤트에서 실수하지만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총괄 기획하고 미리 사전 점검하기는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관련된 세미나 이런 걸 병원만이 기획하셨다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전문가 많아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빨리 국회가 좀 정상화돼서 민주당에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상임위 열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네. 국회에서 한번 더 좀 짚어보는 걸로 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육촌 동생인데 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또 보도가 K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갓 육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 부속실에 채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문제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분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따져볼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면 현행 법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이제 친족 이분이 또 그 육촌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 친분 때문에 채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게 왜 또 논란이 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국회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관련해 논란이 네. 한번 있었습니다. 보좌관 채용했다가. 예, 보좌관 채용. 그때 사촌. 예. 그래서 사촌을 채용했는데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받고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촌 이내는 아예 채용을 못해요.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8촌 이내의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국회의장 사무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같은 경우도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친척이나 친인척이 만약에 비서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반드시 보고하고 검증을 받도록 해놨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최모 씨를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관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봉규 평론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이런 규칙 같은 게 없는 건가요? 뭐 그건 제가 없어요. 대통령실에 근무 안 해봐서 아니,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최진봉 교수가 쭉 얘기했는데 사촌하고 육촌하고는 엄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케네디 대통령의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자기 친동생을 법무부 장관 시켰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채용할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촌이면 육촌 기억하세요? 아니 육촌 이름 대봐요. 오천당숙의 자제 육촌 이름 알아요. 네. 알아요? 예. 최 누구 누구라고. 이름이야 최씨겠지. 아니 그럼 개인 최일군데. 신상 정보를 여기서 아니 밝히면 안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육촌이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친인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능력이 이 업무에 출중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능력도 있고 근데 육촌 가지고 네. 아이고,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사례를 좀 1960년대 미국의 사례를 소환을 하니까 예, 좀 아니, 너무 아니,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뭐가 듭니다. 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니까 그리고 거긴 동생, 친동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유. 현행 법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친인척을 자기 밑에 두고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도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을지는 오늘 이봉규 능력이 평론가가 많으시니까. 좀 예, 진땀을 좀 흘리시는 무슨 그런 진땀을 진땀을 흘려요? 아닙니까? 아이고. 예. 그러니까 너무- 제1구 앵카는 왼쪽 깜빡이 키고 다니시는 저는 분이에요. 가운데 깜빡이 키고 증명이 있어요. 됐습니다. 증명이. 이봉규 평론가가 가지고 우격다짐하시기 때문에 무슨- 땀을 안 근데 흘리시는 오늘은 거예요. 어떻게 빨간 모자를 안 쓰시고 노란 모자를 쓰고 내 오셨어요? 기분 나빠서 이거 쓰고 왔어요. 왜? 내 마음이다. 왜?
자, 오늘은 저 청취자 여러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 대한 생각을 4글자로 표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4글자니까 부창부수, 어처구니, 내 맘대로, 비선 아웃, 나라 걱정, 명품 셔틀, 미쳐불어. 아니 꼭 그런 것만 읽으셔. 비밀 취급 권한도 좋은 거 없는 없어요? 자가 대통령 동선에 함께하는 건 이적 행위다. 네. 우리 이모도 되겠네. 제일 믿음이 간다. 크크크. 예. 아, 좋은 문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봉규 평론가 응원 문자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 아시아시라는 청취자께서 네. 이봉규 씨 발언이 팩트입니다. 아, 오.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시구나 여기. 네. 예? 자, 정치파발만 두 번째 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을 했어요. 국정원이 전 국장 전 원장 국정원장을. 2명을 고발한 초유의 사태인데요. 네, 초유의 사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고발이 됐냐면 서해 공무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된 사건에 그 정보를 일부 삭제했다. 이런 지금 혐의로 고발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이제 전 국정원장을 그것 때문에 고발을 했고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우리나라로 기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에 그 사건을 예를 들면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이 3일 안에 끝났거든요. 그게 너무 짧다. 근데 그 짧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이다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아직 조사도 완벽하게 끝내지 않은 시점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고발한 이유 이봉규 평론가님 뭐라고 보세요? 네, 오죽하면은 여북하면 고발했겠습니까? 자기네 전직 상관이고 전직 부장인데 원장인데 근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면요. 네. 해수부 공무원 이 대진 씨가요. 북한군이 이제 접근하길래 난 대한민국 표류할 때 난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청을 했어요. 국정원에서. 근데 그 부분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구조 요청을 하고 표류하는 그 증거를 없애가지고 마치 월북하는 걸로 조작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그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삭제했다는 이거는 국정원 직원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원장이니까 아마 그 밑에 사람이 어디서 누가 삭제를 했는지 본인이 삭제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국정원 전체가 도매금으로 우리가 국민의 반역자가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원장이라도 이건 고발해야 되겠다고 오죽하면 고발했겠습니까? 네, 그 고발한 때 원장이 이제 박지원 전 박지원 전 원장이었다. 원장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네. 최 교수님 박지원 전 원장 입장이 나왔죠? 입장 나왔고요. 그거 말씀하기 전에 이봉규 평론가가 말씀하신 아까 그 얘기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된 게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뭐 아까 검찰이나 국정원이 감청했고 뭐 구조 이런 요청을 이야기. 했고 네. 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구조해달라는 요청했다는 말은 언론 보도고요. 그 보도에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감청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닙니까? 그 네. 내용은 네. 아직 공식적인 검찰이나 국정원에 밝힌 내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뭐라 그랬냐? 제가 삭제를 해도 서버에 남아 있다.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겠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적죄나 국가 반역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적죄가 국가에 이게 적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인데 북한으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표류하는 말하자면 난민을 사살하고 화형까지 시킨 반인륜적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거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그걸 도와줘가지고 이거 월북자고 뭐 반역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이건 여적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어디 공무원이야? 북한 공무원도 아니고 중국 공무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행사에 기로에 있는데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때 유족들도 구하러 막 배 타고 나갔어요. 이게 막 하는데 유족들한테 살아있는 기간에 알리지도 않고 이걸 말하자면 월북 조작을 해가면서 월북 조작을 하려니까 표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리하니까 이거를 삭제했다는 거는 이게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면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질 밝혀지겠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큰 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죄가 박지원 전 아니에요. 원장의 입장은 나 그런 바보 같은 짓 할 사람이 아니요. 아니다 이런 거 저 아니겠어요? 감옥에 가면요 100명이면 99명은 억울하다고 그래. 다 아니라고 그래요. 일단 양심적인 사람 어쩌다가 그 하나 있어. 죄가 지금 뭐 적을 이롭게 하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일단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북한의 행동을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비판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과하라고 얘기했고 그건 천인공노할 나쁜 행동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북한 행동을 정당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나중에 그걸 그거는 비판적으로 늘 만회하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그렇게 하신 아니 거고. 만회한 건 아니고 네.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행동 자체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게 절대 저는 정말 알겠습니다. 천인공노할 나쁜 여기까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요. 그건 정말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도 나중에 무슨 말씀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선 논란 관련해서 네 글자로 보내주십시오. 많이들 보내주세요.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동네 마실, 검사 외전, 가족 경영, 순실 소환, 무조건 고, 우짜스까. 예. 밖에서 이봉규 평론가님을 위해서는 좋은 문자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찾고는 있는데 잘안 나와요? 아직까지 지금 아니, 또 안 근데 들어. 여기 좀 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교통방송 보겠습니다. 아니 운전하시는 분들이 왼쪽으로 자꾸 가시니까 오른쪽도 가세요 좀. 자, 오늘이 이제 7월 7일 예고됐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하는 거예요. 네, 7시부터 합니다. 1, 2위. 네. 예. 자, 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봉규 평론가님. 저는 이제 그 징계 결정이 오늘 나올까요? 아니면 또 연기될 거다 이런 또 연기될 수도 전망도 있는데 있고요? 이제 연기된 전망도 조금은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당하게 나오려면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와야 국힘당이 앞으로 말하자면 당을 꾸려가지 이게 만약에 경고라든가 아니면 또 연기라든가 이런 궁여지책이 나와서 비겁하게 이거 결단을 못 내리면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저렇게 최진봉 교수 같은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만약 배반하면요 살아남질 못해요.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명빠들 있잖아요. 철험에도 있고. 근데 보수 우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는요 보수가 받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수들은 대부분 이게 이준석에 대해서 문제 있다. 징계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이걸 무시하고 20대 남자들 댓글 쓰는 청년들 몇 명 이준석 바 몇 명 가지고 이걸 겁먹고선 이거 2030 혹시 남자들 갈라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이거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고정 지지층 6, 7, 8, 90 세대의 보수층이 완전히 등 돌릴 것이다. 그거를 좌파들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꼬드기고 그러는 건데 이건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진봉 교수님. 네. 이준석 대표 보면 네. 윤핵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에 윤핵관이 배후에 있다. 그러면서 윤핵관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윤핵관들이 가장 신나는 것처럼 보인다. 까마귀들 합창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책임한 대포차들이라고 그래서 대포차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름을 밝히자고 언론에 이제 인용돼서 나오는 현 정부 가까운 인사, 여권 인사, 1, 2위 관계자, 예,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대포차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윤핵관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있죠. 그렇다면은 윤핵관이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럼 윤핵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저희 그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5만 명이 넘게 답을 했는데 95%가 당원권 정지 이상을 95%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하고 이봉규 TV 회원들께서 5%는 경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15만 명이 전부 다 윤핵관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것이고 경고를 받더라도 당 내부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해보아 주실래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징계를 안 해도 갈등이 생기고요. 징계를 해도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가장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까 하는 문제는 징계하는 쪽이 더 문제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한테 어떤 경우가 나오든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뭐 본인의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 본인 말로 흑화된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괴롭히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뭐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표는 윤핵관과의 갈등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건 이제 일루타가 아니라 이건 데드볼. 데드볼로 진루한 건데. 데드볼은 처음 칩니다. 그러니까 정치 데드볼이라뇨. 파벌. 맞긴 맞았어. 헛소리에서 맞긴 맞았는데 뭘 헛소리래요? 진루는 했어요. 아니, 이 선생님 그 무슨 진루는 헛소리라뇨. 조용해요. 진루는 뭐냐면 징계를 해도 안 해도 분란은 생긴다. 네, 요거 맞아요. 진루는 한 거야. 네. 그러나 이제 데드볼로 이제 엉덩이 한 방 맞은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많이 징계를 안 하면은 국힘당이 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 지지층이 중요해요.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BTS도 아미가 중요해요. 아미들이 바치니까 오늘날의 BTS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팬이 확고해. 이재명이 지금 왜 저렇게 전당 룰도 막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고정 명빠들 철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고정층을 외면하면은 큰일 난다. 네. 저는 그거. 이재명 의원이라고 좀 직함을 좀 예, 붙여주시면 의원. 좋을 것 같고요. 아, 님까지 붙일게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님. 자, 청취자들 들으신 분들 의견을 난 몇 다 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름 불죠. 예. 두 분께 각각 이런 문자들을 보내셨는데 네. 최진범 교수님한테 네. 민주당 얘기하면 보도 내용은 확인 안 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내용은 누가 얘기만 하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야, 그거 따끔한 지적이다. 야, 이봉규 가만히 박사님한테 있으라뇨. 사실 확인 안 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 듯 말씀하시면 위험하시죠. 무슨 그게 얘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 딱 그 무슨 말이에요. 얘기예요? 난 사실을 정확한 얘기하는 지적입니다. 겁니다. 정확한 다 두 분 모두한테 보도 나온 또 겁니다. 청취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우리는 청취자가 왕이니까요. 예. 예. 아, 그거는 인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한 생각 네 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범 교수 먼저 해주실까요? 네. 3, 2, 1. 정신 차려. 교수님 이게 정말 아, 최선입니까? 진짜 김 부장 얘기 아니 이 목소리 좀 없앨 수 없어요? 아니 진짜. 이어서 이봉규 박사님 해주세요. 3, 2, 1. 취한다 해. 중국말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체한다 해. 취한다 해. 중국말 있어. 뭔 말이에요? 뭡니까? 아 그거 있잖아요. 뭐요? 뭐 먹었다 해. 중국말. 뭘 먹었다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체한다. 뭐 너무 많이 먹어서 AI는 저 환호를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체해. 고마해. 예. 체한다. 허리케인은 편향되지가 않습니다. 예.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범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고마워해. 예.